예민수의 경제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는데요. 예, 우리의 고민과 또 기대감이 여전히 묻어있는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성장 섹터로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사실은 꽤 오랜 고점에서의 하락, 바닥 다짐을 하려고 하는 차에 트럼프가 피격을 당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은 이 독이다, 그죠? 그것 때문에 사실 더 지금 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봐야 될 섹터를 이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사도 된다라고 한 발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은 냉탕, 미지근한 탕에 최근에 조금 들어갔다가 그렇죠. 다시 냉탕. 맞아요. 예. 흐름인데요. 저는 아주 적확한 표현이시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업종,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떠할까라고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최근 1, 2주 사이에 뉴스를 한번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예. 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한번 흐름을 보시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2차 전지의 평가가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였어요. 뭐 기사들도 여기 보시면 지난 7월 4일, 5일 나왔던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뭐 주가 일부 반등을 줬으니까 시총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5월, 6월에 2차 전지 수출 반등세 나타나고 있다. 여기는 뭐 테슬라 올라가니까 따라갈 것 같다라고 뭐 하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양극재 가격 오르고 단가 오르고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불과 지난주입니다. 그리고 뭐 3원계 LFP 가격차 줄어들고 있다. 네. 최근에 보면은 뭐 캐스퍼도 전기차가 나왔고요. 왜냐하면 3원계 배터리 단가가 낮아져서 이제 경차에도 3원계가 들어가는 EV3도 마찬가지고. 네. 3도 마찬가지고요. 단가가 한 20% 이상 낮아졌다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서 아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3원계 배터리에 대한 긍정적인 뷰들이 시장에서 막 어느 정도 전파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 찍는 것 같다. 테슬라도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90불에서 뭐 250불까지.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이거 뭐 간다. 이제 예. 찍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분의 등장으로. 이슈. 네. 근데 이제 트럼프발 이슈,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 이제 기존의 이제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IRA 폐지하고 막 등등등 이게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이거를 생각해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건데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재탈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간에 이제 그 전기차에 보조금을 줬던 부분이라든가 뭐 그 산업에 제동을 걸겠다라는 건데 시장이 이미 지난 3, 4년 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그 점유율이 한 7%, 8% 되거든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시장을 죽인다고 표현할까요? 시장을 완전히 그 보조금 내지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압박하기에는 이미 타이밍상 늦어버렸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부 제한적인 진행은 될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전기차를 활성화는 못 시키겠지만 압박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번에 트럼프 후보 피격 사건과 관련돼서 총기 규제, 트럼프 후보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총기협회거든요. 근데 그 총기 규제를 해야 될까? 피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없죠? 아직? 없죠. 네. 그렇죠. 공화당의 그 지지 기반이니까. 역설 이게 맞아요. 파라독스이거든요. 네. 총기 피격을 당했는데 네. 지지 기반에 대한 총기 규제를 한다? 이건 아니라고 판단돼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그 이산지 산업에 대한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면 좀 더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시장 그 흐름적 측면에서 과거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2차 전지가 이 정도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근거적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는 확인하지 못하셨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림 같이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좌측에 있는 그림은요. 제가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차근차근 1단계부터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이게 언제이냐 하면 2007년, 8년, 9년 이때입니다. 이때 조선주, 건설주, 철강주들이 굉장히 그 중국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상승과 관련해서 주가 많이 올랐죠. 이 당시 주가 50만 원까지 한국조선해양이 올라갔으니까요. 월봉입니다, 월봉. 그리고 나서
이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 다 빠졌어요. 올라갔던 종목들의 주가가 뭐 그냥 연일 주가 하락을 했어요. 월봉상의 기준입니다. 오랜 기간 하락, 한 1년 이상은 하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바닥점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 주가 상황에서 보면 50만 원 고점에서 뭐 한 2, 3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바닥에서 월봉 기준으로 해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발 더 발전시켜서 지금의 현대일렉트릭이나 가치 섹터의 주가 움직임이 이러한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첫 번째 기본 장착된 이해도고요. 2차전지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2차전지 넘어와서 이제 제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예전에 2차전지 산업 자체가 과거에 2000년 초반에 반도체 산업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견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반도체에 대해서 뭐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장되는 산업이라는 이견은 없지만 과거에는 시장에서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반도체 쓰임새 뭐 앞으로 나아질 것 같은데 각 집마다 컴퓨터 한 대씩 놓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1,500만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500만 대 컴퓨터 팔면 끝이야 라고 했는데 휴대폰이 나왔고 뭐 서버 그 데이터 센터가 나왔고 등등등 많이 사용세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것도 월봉입니다.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의 95년도부터 2005년까지 기간이 굉장히 좀 먼 과거이긴 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반도체 산업이 완전한 성장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 측면에서 이건 액분으로 냈기 때문에 600원 나오는데요. 600원에서 한 7,000, 한 7,800원까지 한 10배가 넘는 이제 주가, 한 12배 정도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어요. 지금 2차전지가 지난해 올라갔던 것처럼 10배 이상의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거품론이 많이 나왔어요. 캐즘 얘기도 나오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500만 대 PC를 팔면 그 다음부터의 반도체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라고 해서 시장에서 분위기는 반도체 끝이야. 너무 10년치 미래 성장 가치를 땡겨다 쓴 거야. 이런 내용에서의 그 시장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얼마나 빠졌냐. 한 7,500원, 7,800원 수준에서 2,7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대형주들이 바닥을 찍을 때 그리고 성장 섹터든 가치 섹터든 하나의 큰 축을 만들고 주가가 빠질 때 어느 정도 빠지고 바닥점이 어떤가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바닥점에서 쌍바닥을 딱 만들고 지금의 주가 그러니까 2,700원에서 지금의 뭐 8만 원까지 올라온 거죠.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고요. 지금 이산지를 보겠습니다.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가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의 우측에 있는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 주가 잘 올라갔어요. 지난해 이것도 한 10배 뭐 8만 원에서 70만 원, 그러니까 10배 정도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까지 해서 1년 좀 넘게 주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3분의 1 토막 난 가격 상황 하에서 지금 두 번의 바닥을 시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주가의 상황이 뭐 이 종목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러할 거다 이렇게 등치시켜서 판단하는 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논점은 뭐냐면 시장에서 성장 산업이라고 굉장히 부각된 종목이 움직였던 흐름들, 대형주가 움직였던 흐름들을 가정해서 과거의 주가와 지금의 주가를 제가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설명드린 거거든요.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바닥찍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면 이게 진짜 상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새로운 흐름에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지금 가격에서 빠지면서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뭐 주가라는 게 양단의 흐름이 열려 있으니까 단원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빠져 내려가더라도 비슷한 양상을 그리면서 다시 지점을 만드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흐름의 모습에서 보면 과거에 이러한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인 과거 흐름들을 비교해 봤을 때 확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에서의 토대가 조금 더 확률이 높다. 한 50, 한 7% 된다. 반반이라고 한다면 43%는 뭐 흘러내리거나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주식 투자는 51%만 돼도 투자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뉴스나 시장의 분위기나 전체적인 흐름들은 안 좋은 얘기들만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항상 주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 분위기를 판단할 때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지난 3월에 목표가가 리포트들이 20만 원 나왔어요.
6월에 25만 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32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가는 그렇죠. 따라 올라가죠. 예. 계속 상향해서 올라갑니다. 예, 예. 주가 빠지면 계속 하향해서 주가 목표치를 하향화시킵니다. 네. 악재는 악재만 노출시킵니다. 음. 부각됩니다. 그래서 이 차전지는 우리가 이제 많이 빠졌고 안 좋다라고 하는데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저점은 아직 안 깼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저는 바닥에서 물량 뺏어가기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점이고요. 지금부터의 출발점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 섹터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바이오 다음에 갈 수 있는 2차 전지가 대기하고 있다. 바람의 방향은 바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희망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뭐 캐즘 얘기를 얘기하지만 네. 워낙 상승의 그 강도가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죠? 그렇죠. 에코프로 올라갈 때 보면 주변에서 뭐 주식 투자 안 하던 분들이 그죠? 네. 우리 같은 그래도 업계에 있는 사람들 옆에 앉아 있으면 옆에 주식 안 해본 분들이 막 에코프로 얘기하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점을 순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 회복이 돼도 많은 분들이 회복이 돼도 기대 수익률을 낮추십시오.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전의 고점은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다. 이건 제가 되게 점잖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네, 네. 예, 이전에 고점 속된 말로 하면 때려주기도 못 간다. 그거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김 대표님은 그게 큰 성장주의 패러다임이면 그런 것들을 저점을 만들고 긴 사이클 월봉으로 보면 돌파한다는 거죠.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있다. 그렇죠. 네, 네. 확률적으로 높다. 그러면 일단은 물론 단기적으로 그게 뭐 이번 달에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월봉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죠? 맞습니다. 월봉상 그게 적어도 뭐 한 6개월을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고 이러면 일단은 전 고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일단 목표네. 1차 그죠? 목표가 일차적으로 전고점이죠. 그죠. 네. 네. 아까 삼성전자 보여준 것도 그렇죠. 1차 고점 전고점 가서 뭐 흔들리죠. 굴러기고 다시 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투자자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네. 매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나는 투기적이다. 그럼 사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현 시점에서 본다라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2차 전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에코프로로 기준하면 지금 에코프로가 얼마 전에 액분하고 이제 지금 10만 원 밑인데요. 네네, 9만 5천 원 네. 정도인데 그러면 뭐 윗꼬리 떼더라도 한 20만 5만 원까지 네. 그렇죠. 간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본다. 그죠? 30만 원에서 3분의 1 그렇죠. 토막 났죠. 네, 그렇죠. 딱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그렇죠. 3분의 1 토막 난 지점까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도 가능하고 여기서 2차 전지가 이제 움직인다면 만약에 움직인다면 첫 번째로 셀사 갈 겁니다. 보통 업종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때 그 대형주가라고 해야 되나 대표주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셀사가 먼저 가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탄력은 양극재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관점 측면에서 나는 안정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냥 사서 기다리겠다 하면 셀사를 사는 게 맞고요. 네. 나는 리스크 앤 테이크 위험을 가져가더라도 수익을 리스크 앤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크로 가겠다라고 하면 양극재 사서 기다리는 게 낫겠죠. 양극재는 아래로 한번 휘둘릴 수도 있고 이런 등락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접근할 수 김 대표님의 말이 맞기를 기대를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물려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아니라 좋다고 해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도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많은데 이건 김 대표님의 말이 맞다는 가정하에 맞기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올라오면 털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바닥에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50만 원에 샀다.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주변에 포스코홀딩스를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네. 이거는 뭐 70만 원도 넘었었는데 저 70만 원에 한 60만 원대 샀다고 치자. 네. 그죠? 네. 지금 36만 원인데 네. 본전 안 가도 그죠? 한 50만 원 내가 42만 원 가면 팔 거예요. 야, 이 고생을 하고 이 정도면 혹은 정말 본전 가져갔다. 야, 탈출. 그죠? 보통은 매수가까지 못 가십니다. 제가 그간에 투자자들 많이 뵈면 네. 왜 바닥에선 계속 오를 듯 말 듯 오를 듯 말 듯 하냐면 이게 심리적인 이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내가 팔고 나니까 올라가고 사고 나니까 빠진 게 그런 현상인데 어제 가격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는 1,000원 줬는데 오늘 9,500원 빠졌어. 내일 10,000원 오면 팔아야지. 1,200원이네. 땡큐.
매도하거든요. 1,500원 가면 그 다음부터는 살 가격이 안 줍니다. 음. 그래서 판 가격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배짱이 좀 필요해요, 그죠? 제가 네. 시장에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상무님께서 주식시장은 어차피 누군가는 벌고 누군가는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우리 회사 고객들은 계속 깨지느냐? 돈 번 사람들 한번 그 저기 자료를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표준화시켜서 우리 고객들에게 알려주자라고 해서 제가 전국에 있는 돈을 많이 번 개인 투자자들 예전에는 영추팀끼리 정보 교환이 좀 그렇죠. 개인 정보가 교환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네. 절대적으로 안 되지만 네, 네. 그래서 투자를 찾아다녀서 거의 절대 다수는 문전박대였고요. 몇몇 분들은 돈 정말 많이 번다. 그 비법이 뭐였어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거 세 가지는 뭐 단순화시켜 책에 다 나오는 네, 얘기입니다. 네. 뭐 다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건 뭐 제가 보고할 때 이제 보고용으로 쓴 거고 제가 느낀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끝까지 먹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번 뭔가 딱 잡으면요. 우리 중간에 사고 팔고를 하든가 아니면 잘라 맞아요. 먹거나 하는데 그분들 공통적 특징은 딱 사서 끝까지 다 훑어서 수익을 내는 공통점이 있더라. 그겁니다. 그 배포죠. 배포입니다. 배포. 맞아요. 네. 네. 이게 훈련을 통해서 또 수업료를 내면서 배워지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